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는 소리가 있는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3 나도 그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니었는데 그럼 3 더하기 3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사람을 아주 그냥 아주 박살을 내고 있군요. 예. 그 저기 휴가 가는 거예요? 뭐 아예 떠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휴가 다녀. 네. 뭐 휴가 얼마 전에 갔는데 또 가. 네. 이번이 3x? 네. 3times인가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길게 다녀온 것 같은데 예전에 월요일 하루씩 뭐 이렇게 갔다 왔어서 그렇습니다. 네. 하루가 우리 막내 고양이 이름이에요. 네. 그렇군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 집에서 제일 그래도 귀여운 짓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럼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하루하루인가요? 그렇죠. 네. 예. 누구 노래죠? 저기요. 저기 휴가 때 아예 이번 기회를 이거 확 바꿉시다 한번. 한번 이 코드를 한번 확 바꿔야지 이거. 또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이호영 아나운서처럼 나를 막 처음부터 씹어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럼. 네. 근데 휴가 때 뭐예요? 네? 휴가 때 뭐예요? 그냥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네. 쉼. 원래는 다 계획적으로 살다가 휴가 때만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계획형인 사람인데 이제 좀 휴가만큼은 네, 그런 그 휴가를 위한 계획을 짜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그게 우리 과에서 정년하신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침에 무조건 어디 가서 뭐 보고 이거는 휴가가 아니죠 진짜. 근데 제가 궁금한 건데 제가 이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을 때부터는 다 늘 인터넷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공항 가서도 비행기를 살 수 있었나요? 그게 요새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되게 비싸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흉내 내려고 그러다가는 가산이 탕진된다. 네, 알겠습니다. 가산 탕진이 완전히 집안이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박산. 네. 진짜로 우리 다음 주에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 우리 박재 PD. 네. 풍비박산. 네.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실수라뇨.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발음이죠. 번데기 발음. 존 박. 네. 네. 박존박이 지금 박존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찬호박이 성이 찬이고 이름이 호박이란 말이 있어. 그렇구나. 네. 그 미국에서 또 활동하실 때 그걸 내가 몰랐네. 네. 근데 왜 지성팍은 왜 박지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손흥민도 흥민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민손 선수. 민손 선수. 네. 물론 이 관련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제 목소리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청취자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완전히 뭉개놓고 자기 자랑까지 하고 혼자 다 하네. 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에 있으신 분들은 샵 094 우물정 09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예. 참 오늘 조심해야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다뤄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불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이 연찬회를 엽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에 불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 자동해임 이후인 2022년 8월 25일 연찬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지난해 8월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 시절 연찬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30일 오늘로 예정된 당 지도부 만찬을 연기하면서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는데 그 연장선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참했지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 대표는 이 강연에는 불참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정브리핑 많이들 보셨겠지만 정부 여당이 당정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뒤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질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응답이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한동훈 대표를 주어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한 차례도 한 대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안 필요 입장을 굽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실 만찬하기로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만찬도 미루고 연찬에도 안 온 상황이어서 야권 반대편에서는 삐친 거 아니냐 이런 워딩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봤어요 그거 브리핑? 네, 어제 제가 브리핑도 해드렸는데 네. 안 봤으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안 봤다 그러면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봤어요? 어제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교수님께서도 나도 2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틀어두고 중간중간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 당하네 이거. 제가 지금 은근슬쩍 교수님 성대모사 했는데 비슷했나요? 안 비슷했어. 네. 전혀 안 비슷했어요. 이게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 이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이 23%라는 수치는 4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20%가 계속 20%대 지지율을 보인 그 연장선상인데 특히 23%는 5월 다섯 번째 주 21%가 나왔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오늘 한국갤럽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주관적인 그러니까 이념 성향 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보수가 29%, 중도가 44%, 진보가 29%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23% 나왔다는 거. 근데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9%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한다면 보수층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지층의 이탈 현상을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전 좀 심각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달 정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년차, 5년차 되면 일반적인 이 지지율 추세를 본다면 역대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만찬도 연기하지 말고 그리고 연찬회도 가고 이랬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국민하고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일각에 의하면 어제 연찬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정부 당국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응급실만 문제입니까? 이 치료하시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희귀 질환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와 환우 가족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병원에 직접 한번 가보시죠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 안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입학 정원을 우리가 좀 더 대논의해보자. 근데 이게 저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입학 정원이 딱 원래 세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꿀 수가 없다. 맞아요, 그거. 법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올 2월에는 왜 내년부터 2,000명 뽑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사실 좀 제대로 하고 그래야만 사실은 국민들도 최소한의 이해는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죠. 거기에다가 전 장기적으로 의사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럴 때에는 좀 고칠 거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이렇게 불참도 하고 연찬에 불참도 하고 만찬도 연기하고,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23% 지지율에서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도 32, 3%는 돼야 되는데 10% 끌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계속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옳으면 옳은 소리를 들어야죠. 옳은 소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 국민의힘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옳은 소리였어요. 예. 그게 옳은인가요? 오른쪽 할 때 옳은이죠. 근데 이제 이거 발음상으로는 똑같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병헌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인원 18명 등이 참석을 했고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식을 다뤄드리면서 느낀 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오늘 굉장히 바쁘네요. 바쁘죠. 네, 연찬회도 가고 네. 사방에 가는. 근데 제일 바빠요. 근데 바쁘기만 하면 뭐예요? 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 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 추천인으로 구성이 되고 이때 공급자, 의료인을 말합니다.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둔다라고 합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고요. 또 오늘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 방안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 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 역량 확보, 초고령 사회 대비 의료 전달 체계 확충, 미용 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의대 정원은 사실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의료개혁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오늘 내놓은 건데, 노현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수 지역 의료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 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증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원할 경우 양자협의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 의료 위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정부에. 너무 놀라셨는데. 지금 잠시. 네. 혹시 제 친구분 제 이야기에 연락해가지고 저 이유영한 네. 그거 잠깐 봤어요. 어쨌든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119 구급차를 타보시길 권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제가 앞서서 우리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의사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아니 심지어 뭐 그건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맞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오히려 막 줄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누구 편이냐? 합리적인 이 입장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이는 쪽에 저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이 전부 이게 합리성이 굉장히 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이런 거 만들면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런데 제발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뭐 이쪽에선 뭐 2,000명 저쪽에선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극과 극이 달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의사 쪽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국민들의 눈치도 좀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얘기를 해주기 좀 이 타협점을 찾아주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이거 더 오래 가면 이거 정말 서로 이게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의대 규모 전 이거 조절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원래 의대 1학년 학생 플러스 지금 유급됐으니까 거기에다가 1,500명 늘은 상태에서 그 많은 신입생이 또 이 애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을 어떻게 해요? 그럼 교육부에서 그거 저 1학년 때는 다 교양학부 들으니까 문제가 없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올해 신입생하고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계속 교양만 듭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4학년 예과, 본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답답해요. 예?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현실인 걸 제발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네. 이건 나중에 친구 뭐 물어봐요. 그럼 문자로 뭐 보냈냐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싱크홀 관련해서 많은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오늘 추가 현상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성산로 서울 서부도로 사업소가 성산로를 순찰하던 도중에 도로 침하를 발견하고 소방당국,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2개의 차로가 통제됐고요.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30m 떨어진 곳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땅꺼짐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라고 서부도로 관계자가 이야기했고 조사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오늘 오후 4시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어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이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분, 특히 이 여성분께서 이제 심정지로
당초 맞아요. 보도가 됐었는데 다행히 지금 좀 네. 목숨을 건지셨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B 씨 역시 중상을 입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조심한다고 될 일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 소식 뉴스 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왜 그러면 어제와 같은 이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느냐? 설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도로 12m 지하에 이 빗물 있잖아요. 빗물을 모아다가 이 홍제천으로 버리는 이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게 작년 6월인가 마쳤어야 되는데 안반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내년 6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그런 터널 공사를 지금 이제 다시 재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자동차 쭉 타고 가면서 지하에 구멍 있나 없나 이거 검사하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이 차는 지하 5m 정도까지밖에 체크를 못 한대요. 그러면 12m의 터널 공사란 건 이거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냐라는 설입니다. 이거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이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 설들은 많은데 어떤 설이 됐던 간에 또 지반 침하 현상도 발견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이거는 무슨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길을 최소한도 일주일에 2번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그리고 이게요 버스가 만일 달리다가 그렇게 푹 빠졌는데 가스관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럼 진짜 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이거를 좀 원인을 알고 이 사고를 어떻게든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궁금한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친구분 3066님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에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님 휴가 가지 말고 방송 계속 진행하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애국이요? 애국이지. 애국이요. 네. 애국하는 길이다. 네. 이야 참. 만약 제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애국이죠. 그럼 그죠. 휴가를 가서 돌아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사람이 평소에 사회생활을 잘했어야 되는데. 나라국 말고 이제 방송국 할 때. 나라국. 머리가 막 돌아 이런 얘기할 때는요. 참 여기까지 하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 참. 휴가 잘 갔다 와요. 월요일에도 저 나옵니다. 월요일 날 네. 나와요? 그렇구나. 벌써 보내시려면 너무 좋아하는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